자, 2020년대 초반 음악 마니아들이 주목했던 서브 장르가 있죠. 바로 슈게이즈입니다. 파란 노을의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이 R.I.M 차트에 오르고 이게 한국의 포스트락 갤러리에서 주목받으며 역수입됐죠. 저는 슈게이즈가 주목을 받은 이유가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풀어볼게요. 2014년 5월 21일 일리네어 레코즈의 1111이 발표되죠. 타이틀곡인 연결고리는 발매 주차의 가온 차트 96위에 들어섰고요.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강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기한 현상입니다. 1111 발매 당시에 일리네어 레코즈는 TV 출연 이력이 없었거든요. 레이블 설립 이전인 2006년에 도끼가 엠넷의 엠픽에서 최연소 비트메이커로서 출연한 게 이들 TV 출연 경력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일리네어는 더 콰이엇, 도끼, 빈지노 세 사람의 카리스마와 트랩의 파괴력만으로 차트에 올라선 문화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트랩 뮤직에 대해 최소한의 맥락으로 털어보겠습니다. 트랩 뮤직은 미국 남부에서 시도하던 힙합에서 나왔어요. 미국 남부 힙합의 거점이 꽤 여러 곳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애틀랜타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약을 사고 파는 곳을 트랩이라고 했어요. 이제 트랩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감이 잡히시죠? 트랩은 남부 마약상들의 노래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판매를 선택한 사람들의 서사가 담긴 장르입니다. 이게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현상만 볼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자수성가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든 불법적인 일든 해서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트랩 힙합에도 그런 서사가 주로 담겨있죠.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트랩 뮤직의 거침없는 언사, 선명한 자신감, 화려한 옷차림 등은 순식간에 시대의 아이콘이 됐죠. 이후 힙합 음악은 약 10년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부로 다가섰고요. 2010년대 한국에서 힙합이 유행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스타는 시대가 만든다는 더 콰이엇의 말을 빌리면 힙합은 시대가 부른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2010년대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돌아볼게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13년도 11월부터 3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시기 전후로 페이스북이라는 신문물이 빠르게 퍼졌고요. 페이스북은 국민 SNS로 불리던 네이트원과 싸이월드의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서비스가 됐습니다. 동시에 진지충, 감성충, 설명충 등의 멸칭으로 소위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불리는 콘텐츠를 철저히 파괴했죠. 싸이월드의 일촌이 가족 간 거리를 나타내는 촌수 개념에서 온 단어라는 거에 주목을 해보면 2010년대의 시대 정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1초는 어원을 따졌을 때 너와 내가 가족처럼 가깝다는 뉘앙스가 드러나지만 팔로워는 내가 그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뉘앙스로 단순화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싸이월드의 콘텐츠가 처절하게 부서진 건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감정까지 쏟아낼 수 있었던 1촌과 그럴 수 없는 팔로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렇게 팔로워들은 1촌을 모두 해체하면서 흑역사로 박제했고 대한민국의 자기 PR 시대를 열었습니다. 페이스북 초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얼마나 달콤한 건지 깨달아버렸어요. 싸이월드 시절에 신경 쓰던 투데이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빠르게 관심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아요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대한민국 인터넷 사용자는 이미 네이트판, 네이버 붐, DC 인사이드 등 추천글 시스템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노출의 규모가 달랐죠. 컴퓨터라는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서 전국 단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위해서 SNS 콘텐츠를 연구하고 발전시켰죠. 그리고 답은 곧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거나 선망을 받거나.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에 노출된 트래퍼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자기 PR 시대의 화신이었죠. 난 이만큼 잘났고 이런 삶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쌓았다는 얘기를 직설적인 언어로 풀어내면서 선망받았으니까요. 동시에 음악적으로는 하이햇을 극단적으로 쪼개는 등의 신선한 청각적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는 트래퍼의 시뮬라크러가 범람했죠. 자수성가로 성공을 일궈낸 원본의 서사는 희석됐고요. 사람들은 트래퍼의 화려한 겉모습만 차용해서 자신의 페르소나로 삼습니다. 카푸어 현상이 대표적이죠. 1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자기개발 키워드가 유행했어요. 이건 더 많은 노력의 원천이 됐고요. 덕분에 트래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수성가 서사는 여전히 유효했죠. 그렇게 성공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길 수년, 사회의 피로감이 점점 쌓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20년대를 맞았죠.
2020년대에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내 몸 누일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일할 곳이 없죠. 사회는 성과 없는 노력 끝에 번아웃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의 머리에 자리 잡았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22년도 우울증 환자 수는 4년 전인 18년 대비 약 3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우울증 환자 중 20대와 30대 비율은 34.4%고 10대까지 포함해서 넓히면 40.96%죠. 중노년층 인구에 비해 젊은 층이 더 적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감안하면 젊은 세대가 중노년층보다 정신적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걸 반영하듯이 20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젊은이들의 마음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의 경쟁 압력과 비교 문화에서 기인한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쟁 압력이 심한 강남 3구의 청소년 정신과 방문자 수는 4년 동안 65% 증가했고 한국의 청년층 자살률은 OECD 1위죠. 어린 시절부터 겪은 극심한 경쟁 압박으로 삶을 포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한 몸 검사하기 힘드니까 애를 낳지 않는 거고요. 이런 무기력과 체념이 깊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2021년인데 이 시기에 파란 노을의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이 발매되었습니다.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은 기본적으로 슈게이즈의 장르적 문법을 따르죠. 평론가들은 기타의 이펙터를 겹겹이 쌓아서 소리로 벽을 만드는 장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슈게이즈에서 보컬은 앞으로 튀어나오기보다 소음의 벽 속에서 가라앉는 느낌을 전달하죠. 세상이 쏟아내는 무수한 정보들, 그 앞에 놓인 소리의 벽, 그리고 벽 안에서 조용히 표류하는 젊은 세대까지 파란 노을은 이들을 끌어모아서 젊은 세대의 자화상을 소리로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은 젊은 음악 마니아의 표상이 되었고요. 자, 지금 제 말에 따르면 파란 노을의 앨범은 나오자마자 하입을 받았어야겠죠. 그런데 To See the Next Part of the Dream이 국내 마니아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발매한 2-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21년이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맨스티어가 등장하지 않았었고 쇼미더머니 나이는 머시베놈이라는 걸출한 루키와 릴보이를 앞세워서 여전히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죠. 또한 파란 노을 앨범 발매 후 방영된 쇼미10은 비오를 발굴했고요. 쉬어나 리무진 등의 곡을 차트에 올려놓으면서 불꽃을 태웠죠. 이찬혁의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파란 노을 버징의 중심이었던 포락겔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봤을 때 그 시기가 과도기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당시 좋지 않다는 진영에서는 찐따 감성, 씹덕 감성, 오글거린다 등의 평가가 주류였는데요. 이건 자기 PR의 시대가 열리면서 싸이월드 감성과 묶어 철저히 짓밟았던 요소들이죠. 이후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청년 문제가 수면 위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면서 체념과 무기력이 주류 정서가 됐고 틱톡발 일본 문화에 익숙한 어린 마니아층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역수입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한국의 사회상을 기반으로 보면 젊은 세대는 심화된 경쟁 압박에 어린 시절부터 노출되어서 더 이상 밖으로 표출할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 전체가 저성장 국면을 맞이했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월급이 오르기는 글렀다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워라밸을 찾고 생존을 위한 돈을 마련한 뒤에 남는 시간에는 자기 관심사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본래 음지 문화였던 각종 서브컬처의 크기가 커져서 양지로 올라오고 주류 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죠. 즉 우리는 팽창의 트랩을 지나서 축소의 슈게이즈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를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조각나고 더 내부로 침잠할 거예요. 그러나 통일신라가 분열한 뒤 다시 고려로 합쳐졌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거대한 담론을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갈망의 날에 가장 높이 일어난 물결이 다음 시대의 이름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시대정신으로 본 힙합과 슈게이즈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얘 좀 괜찮다 싶으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